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이 중개사법을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보다는 숲을 본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암기하고 또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과목을 마스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 이상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행정처분을 이어서 봐야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감독 파트는 우리가 본 바 있었어요. 그림으로 본 거 기억나시죠? 근데 감독을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이제 행정처분 마찬가지인 거죠. 자, 누가 누구한테 처분할까는 우리가 확인 봤는데 이제부터 이제 사유를 외우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 지금 내용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외우시는 건 이제 나중에 외워도 큰 관계는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제 취소가 되고 정지가 되는구나 사유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뜻도 이해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암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제 행정처분을 보시면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공인중개사에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자격 취소가 있고 자격 정지가 있죠. 자, 이제 자격에 대한 처분이거든요. 자격 처분.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감독과 행정처분 파트에서 그림을 이렇게 이제 본 바가 있단 말이죠. 그림 보실 때 이 자격에 관한 처분은 누가 하냐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만이 처분권자였어요.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자격 취소를 하건 아니면 자격을 정지하든 간에 이 자격 처분에 관한 사안은 오로지 자격증을 준 그 시 도지사만이 한다. 이거 하나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어떨 때 취소될 것인가라는 건데 일단 이제 암기하기 좋게끔 앞자를 따놓긴 했거든요. 내용 먼저 볼게요. 저게 이제 앞잘 따 보니까 부양정증인데 이 부자라는 건 이제 부정하게 취득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그럼 부정하게 취득한 거니까 당연히 취소가 되겠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요, 이제 형벌을 또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사유들 중에서 말이에요. 어떤 것은 행정처분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처분과 함께 형벌이 병과되는 게 있다고요. 또 이 병과라는 얘기는 이제 나란히 병자인데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위 보시면 지금 자격증 부정 취득한 것은 자격 취소는 되지만 형벌 사유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격증을 양도한다, 대여한다 뜻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빌려준다는 뜻이겠죠. 양도나 대여를 하게 되면 취소는 물론이고 더해서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과 병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를 할 때 이제 그냥 내용만 암기하면 안 되고요. 먼저 뜻도 이해한 다음에 내용을 외우자. 외울 때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행정처분만 된다. 어떤 것들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벌을 병과한다를 같이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부정한 방법 자격증 취득. 그다음에 이제 양도하는 거 빌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이게 정지 중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자격 정지라는 뜻이거든요. 자격 정지가 된 상태에서 그냥 업을 계속 했다든가 그 기간 동안에 이중으로 고용돼 있다는 얘기인데 이 세 번째 정지 중 업을 영위한 것과 이중 소속은 요건요. 모든 공인중개사한테 해당되는 사유가 아니고 요거는 오직 공인중개사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 네 가지 취소 사유는 모든 공인중개사한테 적용이 될 테지만 요제 지금 자격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업을 하는 거 하나 그 기간 동안에 이중으로 고용돼 있다는 거죠. 이중으로 고용됐더라. 이 두 개의 경우는 모든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국한돼 있다. 하나 기억하시면서 당연 자격 취소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건 이 법이니까 당연 공인중개사 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징역형 선고가 되면 자격 취소거든요. 이때 이제 선고를 했던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죠. 실형 선고된 것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 선고 의미 속에는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있다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선고를 의미는 이제 집행유예도 선고를 한 것이거든요. 집행만 일정 기간 미뤄둔다는 얘기지. 선고됐죠. 그러니까 일단 공인중개사법, 그다음에 형은 징역형에 대한 선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선고를 받으면 자격 취소된다. 그러니까 이 밑에 가로 보시면요, 다른 법에 의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괜찮죠. 이 법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 이 집행유예일 때 취소가 되는 것이지 선고유예일 때 취소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고유예는요,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뤘다는 거예요. 선고를 아직 안 했다는 얘기니까 선고받지 않았죠.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네 가지가 자격 취소입니다. 그럼 설명드린 바대로 이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오로지 이 자격 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만의 처분이다. 하나 기억하시라고 그랬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자격의 정지 사유가 나오는데
먼저 이렇게 보시죠. 앞에서 금방 이 앞 취소 예 중에서 이 정자 있었죠. 이거는 소공에게만 국한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제 이 자격 정지 사유가 있는데 이 자격 정지는 공인중개사 중에서 이렇게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국한되는 정지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격이 정지가 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 정지라는 말 뜻은 결국 소공만을 의미한다는 거죠. 첫 번째 보니까 우선 이제 이중 소속이에요. 이중 소속. 이중 소속인데 잘 보시면 이중 소속이 이미 앞에 있어요. 이렇게 벌써.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고 지금 또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아까 요것도 지금 소공한테만 국한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둘 다 이중 소속이 들어와 있잖아요. 어떤 차이냐면 이건 이미 자격이 정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중 소속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거는 정지는 아니어요. 아직 정지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이중으로 고용된 거죠. 근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지된 상태에서 이중 소속이면 취소고 정지가 아닌 상태에서 이중 소속이면 정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 1-2란 말 뜻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를 병과한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병과까지는 좀 놔두시더라도 일단 사유만 보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직은 암기는 조금 이릅니다. 시기상조 볼 때. 두 번째 이제 인장이죠. 인장 등록을 안 했다든가 사용 안 했다 할 때 역시 정지고요. 그럼 왜냐하면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도 인장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했다는 뜻이겠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을 안 했다든가 여러 가지겠죠. 뭐 확인 설명 안 했다, 뭐 성실하게 안 했다라든가 설명할 때 뭐 근거 자료를 제시 안 했다. 이제 여기도 다 집어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 계약서 관련된 것이라는 내용은요. 여기서는 이제 이 거래 계약이 됐을 때 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긴 한데, 그러나 이 소속 공인중개사도 작성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권한일 뿐이죠.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이제 서명과 날인을 안 했다 그런 뜻이에요.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그럴 때의 내용이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그럼 이제 이중 소속된 것, 그다음 인장 관련 내용이 하나, 그다음 확인 설명 관련 내용이 하나, 그다음에 이제 거래 계약서 관련 내용이 있구나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금지행위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앞에서 이미 배우신 바가 있어요. 법조문은 이제 33조 1호 내지 7호 7개의 규정이 있었거든요. 하지 말아라. 이제 부작위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뜻이었었는데 내용을 지금 다시 할 수는 없겠고요. 앞에 거 확인해 보시고, 자, 그 행위를 했을 때 관련 조항 형벌을 병과한다는 얘기는요. 자, 일단 7개 모두 다가 자격 정지가 되죠. 그런데 7개니까 여기서 이제 1호부터 4호까지와 그다음에 이제 5호부터 7호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자, 1부터 4까지는 이제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였고요. 물론 또는입니다. 5, 6, 7, 3개 호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행정 처분을 받되 호에 따라서 형벌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내려봤잖아요. 일단 두 가지가 자격 처분 내용이고요.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통보 규정 볼까요? 자, 등록관청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사유를 발견했다 이거죠.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바대로 정지를 누가 시킵니까? 교부안시 도지사만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정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지 그냥 내가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이 도지사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자, 지체 없이라고 돼 있죠. 지체 없이 통보한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써볼게요. 자, 자격 취소나 정지는 누가 하느냐 이거죠. 누가 하느냐.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처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럴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고요. 자, 서울시에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서울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개업은 서울이 아니라 예를 들어 수원 그럴까요? 자, 수원에서 하고 있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자격증 취득은 서울시. 누가 줬겠습니까? 서울시장이 교부했겠죠. 그런데 현 일하고 있는 것은 수원시니까 경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요. 자격증 교부한 시 도지사하고 관할시도가 다르지요. 이럴 때 누가 처분할까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 문제는요. 무조건 이렇게 다를지라도 항상 언제나 처분은 반드시 자격증 교부한 시 도지사만이 처분을 해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나 정지 둘 다 서울시장만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단 들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이제 한번 와보세요. 그래갖고 자, 잘못한 게 있나요? 이렇게 듣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듣고 묻는다. 들을 청, 물을 문. 두 자로 줄이면 청문을 합니다. 하는데 이때 청문을 누가 할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청문은 어디서 하냐면 이렇게 다를 때이죠. 다를 때는 경기도지사가 청문을 해요. 그다음 청문 결과를 서울시장한테 이렇게 통보해 주죠. 그러면 서울시장이 통보를 받고 자격을 취소합니다.
그다음 취소한 다음에 이제 5일 이내에 이 취소한 사안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는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기타 다른 시도로 통보하는 거거든요. 자, 이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문제는 교부안시 도지사와 관할시도가 서로 다를 때죠. 그럴 때는요, 관할시 도지사가 바로 처분에 필요한 뭘 먼저 하느냐. 예를 들어, 자, 들을 청, 물을 문, 청문. 이거는 이제 취소할 때 하는 건 청문이고요. 그다음 정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정지 이거는 청문이라고 안 합니다. 청문이 아니라 이제 의견을 청취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어디서 하느냐? 금방 예를 들었죠? 경기도지사가 하는 거라고요. 그다음 서울시장한테 통보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 청취한 다음에 자격증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한다. 예를 들었을 땐 서울시장이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서울시장 즉 교부한 시 도지사가 처분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둘 중에서 이 통보 보고하는 거는 취소한 것만 보고 통보하는 것이지 이 정지한 사안은 보고 통보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처분한 후에 이제 5일 날짜도 하셔야 되는데 5일 내에 보고는 높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통보는 기타 다른 시도로 통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날짜 시작하면서 그럼 보고나 통보하는 사안은 정지는 보고 사항이 아니고 취소한 것만 보고 사항이다 하는 뜻이고 취소를 당했어요. 자격증 빼앗겼죠 이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갖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반납해야죠 이제. 반납해야겠죠. 그럼 취소를 당했죠. 그럼 그날부터 해서 7일 날짜 하셔야 되고요. 7일 내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에게 반납할까라는 것은 준관청으로 갖다 도로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겠어요? 당연히 교부안시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갑이었다면 이제 서울시장이 되겠죠. 몇 대인지. 그러니까 날짜 2개 보이네요. 자, 보고 통보하는 거는 5일 이내고 자격 취소를 받은 이후 반납하는 기한은 7일 이내고 2개 보이시죠? 저 2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는 금방 보신 건 이제 공인중개사의 자격에 대한 처분이었고요. 이어서 보실 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입니다. 등록인데 이제 크게는 절대적 취소가 있고요, 상대적 취소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업무 정지로 나눠지거든요. 사유가 3가지예요. 3가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반드시 취소하겠다. 절대적 취소, 절대적, 필수적 또는 필요적 또는 기속적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동의어죠. 상대적, 할 수 있다 뜻이에요. 취소를 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재량적 이런 표현도 쓰고요. 또는 임의적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같은 동의어고요. 자, 크게 2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3번째 게 이제 업무를 정지하는 게 있어요. 업무 정지는요. 6개월이 최고입니다. 6개월 이내에서 이제 업무가 정지가 되는 건데요. 이건 문제는 또 마찬가지 이제 이것도 내용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암기는 좀 나중에 하시더라도 먼저 내용 이해하시는 것. 자, 이제 좀 줄인 건데요. 최자 보이시죠? 최근 1년 이내 업무 정지가 3번이라고 써놨어요. 뜻이 뭐냐면 이제 1년 내니까 이제 1년의 기간을 잡았을 때 1년이죠. 여기 1년이라고 가정하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 정지 1번을 받았어요. 자, 정지 1번을 받고 그다음 정지 1번을 또 받았죠. 일단 2번은 처분을 받은 거고요. 자, 1년이 안전한 상태에서 1번 위반을 또 했어요. 그때 위반되는 행위가 뭐냐? 업무 정지할 행위를 했을 때 이거죠. 그러니까 1년 내 정지만 3번째로 보이시죠. 그래서 2번은 처분 받은 거고요. 1번은 위반했고 이럴 때 이제 실제 위반한 행위는 정지를 위반했지만 이때는 절대 취소한다 뜻이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자, 1년 내 정지만 3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 보이시죠? 자, 당연히 양도하면 등록 취소죠. 밑에 볼까요? 대여. 양도 대여 마찬가지겠죠. 그다음 명의를 빌려줍니다. 다 전부 다예요. 뭐 양도했다, 대여했다, 명의를 빌려줬다. 전부 절대적 취소.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형벌은 놔두더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자가 들어가는 게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자, 이제 이중 등록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2개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중으로 소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 자격을 볼 때 말이에요. 여기 이제 2개 보셨잖아요, 아까. 자, 정지 중 이중 소속이다. 그다음에 자격 정지에서 또 하나 이중 소속이다. 이 2개는 누구뿐입니까? 해당되는 자가 소속 공인중개사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정지 기간이냐 아니냐로 나눠야 되고 그에 따라서 처분 내용이 달라지지만 우리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는 안 그래요. 그냥 무조건 이중 소속이 되면 그냥 절대적 취소거든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약간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같은 사안을 놓고 위반되는 자가 누군가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구분을 잘 못하시면 아주 헷갈리게 돼요. 막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그런 사안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 몇 가지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 위반된 자가 개공이냐 아니면 소공인가에 따라서 처분 내용이 틀려지고 이래요. 그런 거로 구분을 안 가시면 이제 막 당황하게 되죠. 이제 어지럽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그런 거 하나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가 보이시는 게 이건 이제 우리가 앞서 등록편에서 이미 배우신 바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 법률은 10조인데요. 10조 1항에서 이제 1호부터 해서 12가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뭐였냐면 여기 해당이 됐더라. 그럼 등록이 안 나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다음에 해당이 됐다더라. 그러면 지금처럼 절대적 취소가 되는 사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절대 취소를 배우시기 전에 이미 이 결격 사유가 정리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2가지가 있다는 건데 이 결격 사유가 되면은 등록을 받지 못하니까 개업공인도 못 되고 고용인도 될 수 없던 거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부정 등록이죠. 자, 부정 등록인데 이 뜻은 말 그대로네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았구나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게 오타 났군요. 여기 이제 3-3인데요. 그 말은 일단 이제 부정한 방법 등록했다면 잘 보세요. 지금 여러 개 보이는데 형벌 병가되는 게 몇 개 보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양도, 대여, 성명서에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부정 등록에 대한 것만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네요. 이것만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이후에 다음 시간쯤에 이제 형벌을 다시 볼 텐데 형벌을 볼 때 어차피 또 나올 거라고 얘기해. 자, 일단 부정 등록이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이 번거한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법인이 해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사망했겠죠? 당연히 절대 취소겠죠. 사망 해산됐으니까. 그런 사안이 되겠고. 이게 이제 정지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업무 정지예요, 이제. 업무 정지. 자, 업무 정지는 누구냐면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정지당했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업을 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요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에요. 그 직원인 소속공인중개사가 어떤 잘못을 해서 이 자격을 정지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만약 개공이라고 생각하시고 제 부하 직원이 이제 소공인데 현재 정지가 됐다는 상태죠. 그러면 당신은 출근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정지 기간 동안 그냥 쉬세요 그래야 돼요. 나오지 마세요. 사무소 나오지 말고 그냥 쉬고 계시다가 정지 기간 지난 다음에 출근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괜찮아 그냥 일을 해라 시켰어요 이렇게. 괜찮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일을 하세요 시켰단 말이죠. 일을 시키면 일을 시킨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이 절대 취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을 했던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절대 출근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해야 되는데 이제 나오게 했단 말이죠. 그 일을 시켰다 그러면 시킨 개공이면 절취가 되고 등록이고 그다음에 그 일을 했던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실 게 아까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에서 이렇게 썼죠. 자격 정지 중 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요거랑 연결되는 거죠. 자격 정지 중 업을 했구나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있으면 절대 취소가 되니까 절대 취소는 절대로 봐줄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취소하겠다는 뜻이죠. 두 번째 이제 상대 취소, 이걸 이제 보통 줄여서 상취라고도 하고요. 재량적 취소 또는 이제 임의적 취소 등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정확히 하실 게 있어요. 여기는 의미가 취소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다. 이 말을 풀을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취소하든가 아니면 봐주는 건가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아니에요. 절대 봐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취소하든가 안 할 수 있는데 취소하든가 안 할 땐 대신 업무 정지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할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구나. 뜻은 맞죠. 맞는데 취소하든가 안 하면 그냥 봐줄게라는 의미가 아니라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할 땐 대신 정지한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량적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이 사안을 놓고 같은 사안을 놓고 행정청의 재량권에 기인해서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일단 중요한 것처럼 보이면 취소, 좀 가벼운 것처럼 보인다 정지 이렇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단지 같은 사안을 놓고 횟수의 문제일 뿐인 겁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1년에 한 번 위반하면 그건 정지 처분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 1년 내 2번 위반됐다. 같은 사안이겠죠. 물론 반복해서. 그럴 땐 취소란 의미지. 이게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행정청 재량권을 가지고 그냥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중요한 것 같다 그럼 취소, 좀 가벼운 것 같다 정지 이렇게 한다 뜻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같은 사안을 놓고 1년에 한 번 위반됐으면 정지고 같은 반복해서 2번 위반된 땐 취소라는 뜻이니까 횟수의 문제인 것이죠. 그 뜻에서 어쨌든 그런데 사안은 한계 사안 아니에요. 한계 사안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횟수의 문제겠지만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 이런 의미를 쓰는 겁니다. 이거 먼저 철저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이게 취소 쪽으로만 생각하시거든요. 아니라고요. 자, 이제 이게 5대5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죠? 자, 취소 확률 5, 정지 확률 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건지 볼까요? 전속 계약을 나오는데 전속 계약서 우리가 배운 바 있었어요.
전속계약에서는 자, 전속계약이 뜻이 뭐였었죠? 1대1로 되는 계약이었다. 한 사람의 의뢰인이 한 사람의 계약공인중개사한테 전속을 시킨다. 이런 의미였단 말이죠. 그럼 그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뭐냐? 그게 이제 의뢰에 들어온 물건의 매물 정보였죠. 자, 그걸 공개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걸 아예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하면 상대적 취소. 두 번째는 이제 의뢰인 쪽에서 내 정보는 공개하지 마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럼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단 공개한 것이죠.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 상대 취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거래 계약서, 뭐 거래 금액 등을 이제 허위 기재죠. 뭐 거짓 기재했다. 보통 이제 이중 계약서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실무상 뭐 다운 계약서라는 표현을 줄었어요. 뭐 다운 계약서 뭐 금액을 적게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라든가 이중 계약서 등을 썼다. 역시 상대적 취소. 이하 상취 그렇게 여자는요. 그다음에 6개월 무단 휴업인데 여기는 이제 휴업이 앞에서 우리가 배운 바 있었습니다만 휴업은요 3개월 초과할 때 신고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신고하지 않고 6개월이 초과되도록 무단 휴업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이제 상대적 취소, 상취. 자, 미달 보이시는 게 이게 뭐냐? 이제 등록 기준의 미달이에요. 등록 기준의 미달. 이 등록 기준이 뭔고 하니까 앞에서 배운 바 있었죠. 앞자를 담다 보면 결공실사였어요. 결공실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실무 교육을 이수하라. 사무소를 갖춰라. 그거거든요. 거기 미달됐다. 이건 이제 미달 뜻은 일단 등록을 받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다음에 업을 하고 있다가 미달됐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상취한다는 뜻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쟁이 보이는군요. 자, 금쟁이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법 33조 1호 내지 7호 7개 규정이요. 그럼 이제 상취 이제 여기서 7개 전부 다가 행정처분은 상대적 취소입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 형벌을 병고한다 그랬죠? 다시 또 여기서 7개니까요. 1부터 4까지 호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고요. 5호, 6호, 7호 세 가지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에도 이게 있었거든요. 또 좀 전에 이제 그 내용 보실 때 여기 있었죠. 자격 정지에서 여기 있잖아요. 금지행위. 금지행위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련 조항 형벌을 병고한다. 이래서 이렇게 구분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러니까 같은 행위잖아요. 지금 같은 행위인데 위반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면 상대적 취소잖아요.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면 뭐예요? 자격 정지라고요. 또 이런 식으로 같은 사안에서 위반된 자에 따라서 행정처분 내용이 다르다. 이 부분을 갖다 정확히 구별을 못하고 있으면 아주 머리가 아프게 돼요. 그런 부분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같은 건데요. 자, 사무소를 하나만 둬야 되는데 두 개는 둘 수 없죠. 두 개를 두었다는 거예요. 2개 이상 사무소를 두었다라든가 우리가 이제 그 견본주택이라고 하죠. 모델하우스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이렇게 파라솔 이렇게 쳐놓고 탁자 이렇게 갖다 놓고 상담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도 금지하겠다. 안 된다. 둘 다 상취가 되고 형벌을 병고하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약간 어려운 말 나오는데 이제 부분이 힘드실 것 같아서 1년 내 3회 이상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나 과태료 이게 뭐냐면 왼쪽에 보신 말이에요. 방금 전에 1년 내 정지만 3번째다 이러면 절대적 취소. 여기는요.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죠. 1년의 기간 안에 3번 이상의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3번은 일단 받은 거거든요. 처분을 받은 상태인데 1년 내 한 번 더인데 그게 업무 정지 행위였든 과태료 행위였든지 간에 총 1년 내 4번째가 위반되면 그때는 3번을 받고 한 번 더니까 4번째잖아요. 그게 바로 상취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요. 이 4번의 안에 말이에요. 이 업무 정지 횟수는 3개가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3개 돼버리면 일리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겠죠. 그러니까 4번 안에서 정지가 된 것은 2개만 있어야 돼요. 2개만. 그런 부분을 구분하시는 건데 자, 일단 먼저 뜻을 이해하죠. 1년 내 3번 이상 정지나 과태료가 됐고 받았다. 그래서 한 번 더 위반했는데 그때 위반 4번째죠. 그러면 4번째 위반 행위가 업무 정지일 수도 있고 과태료일 수도 있다. 4번 위반된 때 상대적 취소.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암기보다도 더 중요한 건요. 이제 이 뜻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 우선은 암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자 보이시는 게 보증 설정을 안 했답니다. 자, 우리가 보증 설정이라는 건 앞서 배운 바 있었으나 배상 책임 보장 편의점에 뭐 이제 공제에 가입하든가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아예 안 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겸업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법인의 문제예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을 위반한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법인의 겸업 그럼 몇 가지 있었냐면요. 6가지가 있었거든요. 6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내용 앞에서 우리가 다 다룬 바 있었어요.
뭐 짧게 말을 줄이면 뭐 부동산 컨설팅업이다, 뭐 프랜차이즈업이다 등등, 뭐 경공매 알선 등이 있었죠. 그런 법인들은요, 우리 법률 14조의 1항이 규정돼 있는데 이 법인들은 14조 규정된 것만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인들이 다른 걸 하면 안 될 텐데 법에 규정된 6가지 외에 다른 걸 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상취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이건 법인만 그래요. 법인만. 그럼 이제 이 뒤에서 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괜찮다는 뜻은 뭘까? 또다시 말이죠. 우리가 개인인 개공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앞서 배웠던 부칙상 개공도 있었죠. 그럼 이 둘을 묶어 이제 개인으로 취급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개인들도 결론적으로는 뭐냐? 법인이 할 수 있던 6개 겸업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 이거 외에 다른 걸 못하게 된 건 법인뿐이니까 개인들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단적에서 둘을 나눠보시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6개 그거 해도 되고요. 다른 걸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부칙상 개공 이자는 경매 업무는 빼고 나머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였었죠. 그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 보니까 독점 규제법인데 이거는 내용은 우리 여러분께서 알 필요 없고요. 모르셔도 되는데 자 독점 규제와 공독점 규제법인데 거기 2년 내 2번 정도 시정 조치 등을 받았을 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위반 내용은 알 필요 없고요. 독점 규제법하고 2년 내 2회, 2자 2번 들어오죠. 그럼 상취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개를 확인해 봤고요. 이 상취라는 것은 금방 설명드린 대로 횟수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공 거 보셨고 그다음에 이어서 업무 정지인데 이 업무 정지는 다음 시간 넘겨 진행하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자격 취소와 정지에 관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같은 사안이라도 개업 공인중개사냐 소속 공인중개사냐에 따라 이 행정 처분이 달라진다고 하셨으니까요. 잘 구분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